네, 블루캠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제가했죠.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 이걸 글쎄 국민들이 얼만큼 예쁘게 봐주실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막 지겹다 할 정도이고, 그리고 워낙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게 이 정권에도 유리한가. 실제로 국민의힘 여당의 기류들도 보면 많이 지쳐있는 기색이 역력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법안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보통 같았으면 필리버스터로 막았을 법한데 지난번에도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표결에 들어갔던 바도 있었고, 그래서 여당도 이제 지칠 만큼 지쳤고 대통령께서만 본인의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이제 국가도 좀 정상적으로 돌고 국회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한 사람의 마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온통 시끄럽네요. 한 사람의 마음 때문에 네. 이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24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느냐, 입법권 침해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또 대통령실은요.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인 거다. 더불어 위헌당으로 기억되는 게 두렵지 않느냐라고 하거든요. 일방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여야가 같이 협치를 해야 되고 정치라는 것이 서로 협상하라고 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일방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지역화폐법 같은 경우는 이미 여당 내 인사들 혹은 각 지자체 장들 가운데 여당 측에 있는 인사들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지역화폐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법으로 만들자는 것인데 이것까지도 반대하는 것에 저희를 정말 모르겠고요. 그저 읽혀지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 지자체 장이던 시절에 했었던 대표 상품이다 보니 네.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것밖에는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정부의 예산권 침해다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예산도 우리가 이제 곧 예결 특위를 열어서 이제 작년, 내년 것에 대한 이제 예산들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지금 형국인데요. 네. 국회에 더 많은 권한이 더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네. 지금은 이 지역화폐법조차도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계속 정권에 따라서 너무 출렁임이 크기 때문에 네. 좀 안정화시키자는 측면에서 법제화를 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국회와 정부의 이 관계를 더 넘어서서 예산권에 대한 권한이 국회로 더 많이 와야 한다고 오히려 더 생각합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만찬도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평가해 주시죠. 들어보니까 화기애애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참 웃긴 일이긴 한데 화기애애하다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더 좁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는 원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네. 당대표가 원내든 원외든 당을 얼만큼 이렇게 협업을 이끌어내는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그것이 당대표의 정치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원외 인사였던 이준석 전 대표가 원외이지만 이제 당대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당시 돌이켜보면 이준석 대표의 신선함과 새로움들을 지지하고 또 이런 방송에 나와서도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지금 한동훈 대표 주변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글쎄요, 저는 이 10손가락 넘지 않을 것 같아요. 10손가락 넘지 않을 거다. 네. 자, 어제 그 이탈표 단속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고 그런 얘기나 김건희 여사 언급도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네. 누군가가 뭔가를 로비하든지 부탁할 때 대놓고 하는 촌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그 안에서 맥락으로 읽어내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국감을 앞두고
이 대통령께서 여당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네. 마침 이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 시점에 대통령께서 원내 의원들을 그리고 맥주까지 드시면서 화기애애하게 만났다는 걸 보면 네. 한동훈 대표만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나머지는 나와 함께 가는 것을 약속받겠다라는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잡혔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이 거부한 새 법안이 다시 재의결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만찬으로 인해 내일 이탈표는 어떻게 될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 민주당도 얼만큼 그 이탈표를 만들어낼 건가가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늘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은 이번 22대 국회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에서의 가장 큰 관건은 국민의힘에서의 얼만큼의 이탈표를 만들어내느냐인데 네. 국민의힘에서 저절로 떨어져 나오길 바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햇볕 정책을 쓰느냐 바람 정책을 쓰느냐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햇볕 정책을 쓰셨는데 네. 그 이소무화가 저는 지금 우리 당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강공으로만 밀어붙여서 그 옷깃을 벗게 만들 수 있나 그렇지 않죠. 오히려 햇볕 정책을 해야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드는 것인데 그러한 전략들을 펴기 위해서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야당들하고도 연대해서라도 네. 국민의힘이 지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아주 실리적으로 보더라도 다음 정권을 누군가는 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선 가장 첫 번째로 한동훈 대표가 있을 텐데 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해서 옷을 벗게끔 만들 네. 건가. 그 햇볕 정책에 있어서 이 전략들을 우리 지도부가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고민이 많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대여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햇볕 정책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실제 당내에서도 공유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신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거부권 재의결 이게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네. 뭐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고, 유효 기간도 국민들이 이제 그걸 참아내는 네. 유효 기간도 길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전략들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재발의, 그다음에 거부권, 다시 재의결, 부결, 폐기 이 도돌이표를 끊어낼 그렇죠. 핵심 고리는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드는 햇볕 정책이다. 네. 이번에도 만약에 내일 부결이 되면 폐기가 되면 재발의를 하기는 하시나요? 민주당에서? 다른 건 몰라도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최혜병 특검법은 저는 무한 반복이 되더라도 저는 이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안타까운 목숨을 하나 잃은 사건이었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솔직히 얘기해서 뭐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네. 집권하고 나서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김건희 여사라는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저쪽 여당에서 뭐 거의 스토커 수준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희 스토킹하고 싶은 마음 정말 1도 없습니다. 관심을 끄고 싶어요. 저희도 싶다. 뉴스에서 김건희라는 세 글자를 입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끌 수가 없다. 예, 계속해서 문자가 발견되고 녹취록이 나오고 아니 등장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께서 그러셨잖아요. 선거 기간에. 자기는 다른 건 하지 않고 그냥 아내로서 역할만 하겠다. 아내로서의 역할이 뭐가 이렇게 광범위합니까? 온갖 인사에 다 개입돼 있고 또 그 관저 공사에 대한 수주에도 또 거론이 되고 있고 네. 공천 개입에도 거론이 돼 있고 끝도 없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시작된 특검이었긴 했지만 네. 명품백도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리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다 동감합니까? 그리고 동의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들 300만 원까지는 다 받아도 되냐라는 이 비아냥들이 네. 국민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검밖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김건희 특검법 또 최혜병 특검법 이 두 가지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거는 끝까지 도돌이표가 되더라도 네. 저희가 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잖아요. 네. 검찰은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다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다른 검사들도 이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었다라고 말씀하실지 의문입니다. 네. 수심위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마 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다라는 그 문구를 뽑아냈던 검사가 일부이겠죠. 모든 검사가 다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들의 양심은 이미 글쎄 국민들에게는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자기의 사건들조차도 과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나? 돈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내 사건도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들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을 막는 이제 최후의 보루가 지금 이제 법원이 되어주고는 있는데 네. 이제 검찰이 기소를 안 해버리니까 뭐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여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어제 정말 이례적이었던 게 검찰이 국민의 집중 관심 사안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브리핑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촬영조차 허가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숨기고 싶은 꿍꿍이가 뭐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정부의 특징이 모든 게 밀실입니다. 숨기고 싶은 게 뭐가 그렇게 많은지. 인권위원회 안에서도 인권에 관한 것들을 논의하면서 밀실. 방송과 관련된 것도 밀실. 그리고 이것도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것도 밀실. 그래서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도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던 것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에서 하는 거 정권 바뀌면은 못 보겠습니까?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검찰이든 혹은 정부에 있는 부처 공무원들이든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본인들의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나중에는 죄가 돼서 본인들이 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네. 지금 당장 소나기를 피하고자 뭔가를 숨기려 든다면 나중에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드러나지 않는 비밀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요. 네. 이 김건희 여사의 뭐 공범자들,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이 드러났는데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BP 패밀리 등등 내용이 나옵니다. BP 패밀리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논리가 새로울 것이 없다. 다 나왔던 얘기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다 수사해놓고 그때는 왜 기소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4년 전부터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그렇죠.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제가 계속 도돌이표처럼 얘기합니다. 그때 왜 수사를 못했느냐.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행적들은 하나도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다 뱉어내시는 것 같은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관련자들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던 바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결국은 특검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번에 특검이 되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리든 본인이 스스로 내려오든 임기가 끝나든 언제가 됐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심판받냐 나중에 심판받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금투세 관련해서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해서 유예 쪽으로 마음을 정할 것처럼 개인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데 민주당 최고위에서 폐지 얘기도 거론이 됐다고 해요. 실제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갑니다. 이제 그게 일부 좀 리크가 된 것 같은 생각인데 네. 아마 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제 의총을 저희가 이제 오늘이 휴일이니까 내일 네. 여는 건데 그 자리에서 마지막 그 논의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그러면 시행을 주장했던 의원들, 유예와 또 폐지 주장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좀 네. 열띤 토론이 의총에서 가능할까요? 열띤 토론까지는 뭐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다들 이제 마음의 결론을 내렸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만 금투세 저는 이제 주식이라든지 네. 그 금융 경제 쪽의 전문은 아니라 제가 막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거래세하고 지금 붙어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래세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그러니까 저는 입법기관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이라는 것도 한번 만들 때 그래서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뉴스에서는 계속 금투세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상법 개정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법, 금투세, 거래세 이 모든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네. 생각해요.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을 같이 봐야 된다. 맞습니다. 자, 끝으로 상임위 관련 얘기를 좀 여쭐게요. 네.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죠. 의정 갈등이 불거진 후에 첫 휴학계 승인이라서 파장이 상당했는데 교육부가 즉각 감사에 착수하면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거든요. 이 교육부가 행정적 또 재정적인 조치까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교육위원 입장에서. 예. 그래서 지금 교육부 측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감사를 착수한 적이 있었나 제 기억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들로 감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냐하면 서울대 의대학장도 나름의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감사는 아닌지에 대한 자료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위에서 어느 것 하나 가릴 것 없이 떳떳하다면 뭐 정정당당하게 바로바로 즉각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숨기고 싶은 게 많다면 자료를 안 주든지 뭉개든지 네. 그러겠죠. 그래서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네, 상임위 열리면 국감에서 또 질의하시겠죠. 교육위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모든 게 다 김건희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어서 모든 네. 상임위가 골머리 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